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공 정찰 비행을 빌미로 한 도발로 해석되고 있는데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의 배경, 그리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까지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도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ICBM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낸 이후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의 의미일까요? 말에 이은 행동?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당국자와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네. 세 번에 걸쳐서 미군 정찰기의 어떤 공해상의 그 정찰 활동에 대해서 주권 침해, 영토 침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 그 당국 간의 어떤 그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요. 네. 그러한 설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적 행동을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측의 주장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좀 우리 과시하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북한이 잠잠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전승절을 앞두고 대내적으로 어떤 대내 통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어떤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대규모 어떤 열병식을 앞두고 해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대내적인 어떤 통제 목적,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이제 미국과 한국 같은 그 유강국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통미봉남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더 이상 이제 한국과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은 미국만 상대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정찰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 통례적인 그러한 그 정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북한이 상대하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서로 주장을 주고받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은 ICBM으로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상대한다. 하지만 군사적 주도권, 한반도에 관련된 군사적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이런 걸 좀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이란 호칭이었고 또 하나가 이이지 상공을 침범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미군이 사실 이이지는 상공 어떤 그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북한 당국이 모르지 네. 않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나온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몇 년 전에도 그러한 북한이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ICBM을 발사한 그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북한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을 갖다 빌미로 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북미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7월 27일이 정전 기념일, 이제 북한에선 전승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럼 전승절까지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다시금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엄중한 도발을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화라든지 주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수순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절 열병식이라든지 전승절에서 어떤 대내적 통제 그리고 어떤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든가요. 몇 달 전에 이제 우주 발사체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추가 도발을 위해서 명분 쌓기 이러한 수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상대하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한국은 상대하지 않겠다로도 들리고 그런 어떤 일환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남조선 대신에 그런 분들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개의 국가로 좀 북한이 우리를 분류하는 건가요? 그런 수순을 보고 있는데요. 뭐 그 과거에도 사실은 그 남북 관계 경색이 되면 북한이 굉장히 어떤 통미봉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줄 거를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그랬는데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뭐 그 두 개의 뭐 시스템 아니면 어떤 그 개별 국가 이런 부분에 강조하는 수순까지 간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떤 그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것이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몇 년 2018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그 강도가 세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대북 확장 확정이라든지 어떤 북한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와 네.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발신이라든지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담화문 속에 겹과로라고 하나요? 겹화살 과로까지 좀 눈에 띌 만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지금 ICBM 발사한 게 마지막 담화를 낸 지 약 한 24시간 만에 나온 거고 또 나토에서 공동성명에서 메시지가 나온 지 또 몇 시간 만에 도발을 한 거거든요.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령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좀 개최되고 있는 동안에 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NCG 어떤 확장 억제 그룹 핵 협의 그룹을 통해 가지고 확장 억제를 강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한미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을 갖다가 어떤 강력하게 실시하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국제사회가 굉장히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그러한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미국이 유럽을 이를테면 유럽을 좀 포섭해서 대중 대러 어떤 포위망을 구축하는 그런 무대에 이제 한국 또 일본도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북한의 압박이 될까요? CVID 같은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31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이제 CVID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게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제한을 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지 핵 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를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중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과 열세에 있는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고 중국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의 어떤 행보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중국한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북한을 끌어안는 것보다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개선, 어떤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보다 더 숨통을 틔우는 것이 중국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재확인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나토의 메시지를 좀 북한 또 중국의 시선에서 먼저 들어봤고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나라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자, 나토 31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절차 축소에 합의를 했는데 가입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 준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그 나토 조약에 기반해서 도와줘야 되고 참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나토 회원국들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지켜왔던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완전 반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직접적인 그 나토 국가들이 참전해야 되면 미국도 참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거는 미국도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나토 회원국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관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어떤 나토가 자꾸 동진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이런 와중에 만약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끌어안는다면 이것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을 갖다가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어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신속 가입 그런 기조를 좀 확인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간이 지나면 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조건부로 가입하겠다 이런 그 확답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정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토 관련 보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스웨덴인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이제 가입하는 것을 합의를 했거든요. 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지금 200년 이상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유지해왔던 나라인데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는 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게 압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유럽 국가 중에 중립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실 그 굉장히 러시아의 관계를 중시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외교적 행보를 펼쳐왔는데 네. 21세기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떤 그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안보의 방정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립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유익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중립국의 어떤 지위를 버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와는 좀 어떤 안보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은 러시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가 비난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제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유럽 내의 안보 역학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지금 현재 시각으로 우리가 한 시차가 6시간 나기 때문에 오전 11시 정도 된 시각이고 관련 일정들이 하나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염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떤 수위로 언급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다자 회담이잖아요. 네.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그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어제만 해도 한 7개 국가와 또 양자 회담을 했죠. 네. 그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갑분 그 외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7개 국가라든지 8개 국가를 갖다가 한 8시간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국가에 많아야 1시간이고 네. 통역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10일 일정도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슬로바키아 정상과 양자회담이 그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기시다 총리가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러한 발언을 할 거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되는 게 중요한 그런 원칙적
협정 발의를 하고 이러한 어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짧은 확인을 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통신 또 보도에 보면 기시다 총리가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 YTN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